개화기 경제사회 문화. 경제는 일제히 경제 침탈하고 우리 민족의 대응. 그거 사회는 끝에 보시면 평등사회로 이해이고, 문화는 뭐 그냥 외워야 되고 뭐. 1번. 다음 상황이 나타나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가장 적절한 하는 얘기인데, 서울에 있는 중국 및 일본 상인들이 수가 꽤 많아졌는데 조선 상인들은 국왕에게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중국 및 일본 상인들과 경쟁할 수, 이렇게 돼 있어. 중국 및 일본 상인들과 경쟁. 그럼 일본 상인들이 내륙에 와서 활동하는 게 이모군란을 계기로 한 조일, 소주교, 소격 이거지. 청상인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은 이모군란을 진압해줬다고 해서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 이 얘기야. 또 이들에 대한 우리 상권을 지키자 해서 상권수운동 하는 게 나타나는데, 그와 관련된 얘기를 찾아라 이거지. 2번에 보면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 하는 게 있어. 조일, 소주교, 소격이나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이나 이모군란을 계기로 한 그 둘 중에 하나를 찾으면 되겠지. 해당하는 것 2번. 다음 문제 2. 가에 관한. 이거 눈에 쉽게 띄는데, 방공령, 그렇지. 조병철, 풍양조 시집안에, 그리고 그 사촌동생 조병식, 오준영 이런 사람에 의한 방공령과 관련하여서 기억 한국중앙 총상회의 강력한 요구로 이렇게 돼 있고, 한국중앙 총상회는 1898년 9월에 나오는 단체. 방공령 한 9년 정도 뒷 얘기야. 예. 니은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다. 그렇지. 곡식의 방출을 막음으로 해서. 디귿 지방 단위로 선포되었지만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렇지. 일본의 강력한 항의로. 리얼 무관세. 무관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고, 해당하는 건 니은 디귿. 니은 디귿 방공령이래. 14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데 일본 정부가 청나라가 중간에 개입해서 11만 원의 타협을 봐. 해당하는 건 3번이지. 다음 문제 3. 문호개방 과정에서 체결된 조약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이모군란 이후 조청상민들 무력장정으로 청상인들이 개항장 밖에 내륙에서도 무력을 하게 되자 다른 나라 상인들도, 다른 나라 상인이란 일본, 내륙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아관파천으로 러시아가 조선에 대한 이권 침탈이 이루어졌다. 이에 다른 나라들도 이권 침탈이 들어오면서 본격화되었다. 청나라, 일본, 기타 등등의 나라들이 우리나라 내륙으로 들게 되었다. 관련된 게 뭐냐? 이 소리지. 최국대우에 의해서 제 혜택 줬으니까 나도 달라. 이 얘기지. 그러니까 이놈저놈 다 들어왔다. 이 얘기야. 결국은. 즉, 최국대우를 찾아라 하는 얘기. 해당하는 것 3번이지. 다음, 문제 4. 개항 이후에 일본의 경제 침탈 과정의 내용인데 틀린 것. 기억. 일본 상인이 백동화를 위조 화통시켜서 경제혼란을 가중시킨 것과 관련하여서. 틀린 걸 찾으래. 기억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1894년 7월에 있었던 신식화폐 발행장저의 외국화폐, 여기서 외국화폐란 일본 화폐야. 1894년이니까 뭐 할 때야? 한참 일본이 청일전쟁할 때야. 그러니까 청일전쟁의 군자금 마련에 의해서 조선정부를 협박을 해가지고 조선정부가 1892년에 은중심 경제에서 은본위제라는 걸 채택을 해요. 채택만 했지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어. 이걸 이용을 하는 거야. 일제가. 일본이 은중심 경제거든. 그래서 신식 화폐 발행 장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1894년 7월에 은본위제의 시행이 된다고. 그리고 일본 화폐 유통. 일본이 은화 중심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등가교환이라고 그래. 일본 돈을 조선 돈하고 똑같이 그런다고. 그런데 무분별하게 돈을 찍은 것에 관한 통제가 없어. 그래서 아까 문항에 나온 백동화가 이 유통에 대해서 경제 혼란을 야기해. 그걸 핑계로 나중에 뭐를 하게 되냐? 메가다라는 놈이 들어와서 백동화가 문제가 있다 이런다고. 그래서 화폐 개혁을 단행하게 돼. 예? 일본 화폐의 유통. 신식화폐 발행정정이라는 거예요. 1892년은 은본위 경제의 채택, 그리고 1894년은 실시, 시행 된다고. 그래서 거기 문항에 기억은 신식화폐 발행정정의 외국화폐 통용, 외국화폐 쓰임과 관련해서 여기서 외국화폐란 일본 돈, 청일전쟁의 활동자금 때문에. 그래서 기억 문항의 내용과 관련이 있어. 니은 일본이 철도부지와 군인들이 사용하는 땅, 군용지 확보를 구실로 토지 약탈하는 문제하고 관련해서. 선택 문항을 보시면 니은은 조선의 식민지화를 위한 기초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 뭐에 입각한? 대한방침 및 대한시설강령에 입각한 얘기야. 대한방침 및 대한시설강령에 입각한 1904년. 그래서 한일 1904년에 의정서라는 걸 통해서 철도부지 군용지 확보를 하게 돼. 디귿 문항이란 조선과 일본은 일본 상인의 활동 범위를 개항장 10년 이내로 하기로 하였다. 와 관련하여서 재물포 조약에서 규정된 내용이다. 맞는가? 이건 강화도 조약과 관련된 얘기지. 디귿은 조일, 소조교, 부록에 입각한 얘기야. 디귿은 재물포조약 이모군란의 결과인 재물포조약은 관계가 없어. 재물포조약은 일본 군대의 주둔이야. 니을 일본 상인이 생산지에서 즉 전라도 직접 다량의 쌀을 매집 모아서 수입해가는 문제와 관련해서 선택 문항을 보시면 그로 인하여 방공련이 선포되게 되었다. 그렇죠. 예. 쌀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물가가 폭등을 한다고. 민생은 불안해지고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대응을 했다고. 틀린 건 3번 문화 이 소리야. 저 화폐 관련 얘기는 나중에 2개가 더 있어.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게. 문제 5. 다음 가, 마, 조항과 관련된 설명인데 옳지 않은, 틀린 얘기를 찾아라. 가, 조선은 자주의 나라이며 일본과 동등한 권리에 대해서. 아래 선탁 문항을 보시면 청의 종주권을 부일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그렇지. 청 간섭 배제. 쉬운 말로 얘기하면 즉 유식한 말로 종주권 부인, 으뜸 주인의 권리를 거부한다. 나 일본 인민이 죄를 범한 것이 조선 인민과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이 조선에 들어와 있는 일본 관리가 재판한다. 소위 취해법권, 일명 영사재판권 이 얘기지. 선택 문항을 보시면 주권을 침해하려는 불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불평등 조항 이런다고. 다음 다 일본 인민이 통행할 수 있는 이정이란 거리, 일본식 표현인데 거리는 갈 수 있는 한계, 거리는 방파제로부터 십니다. 그 거리지에 관한 얘기지. 개항장 십리 이 얘기야. 다 개항장 주변의 객주, 여각 등이 중개무역 활동을 하게 된다. 그렇지. 십리 밖을 못 벗어나니까. 그래서 객주, 여각이 초기에 이득이 생겼다고. 나 일본 상인은 조선 여러 항구에서 미국 및 잡곡을 수출해받을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선택문항을 보시면 곡물 가격이 올라서 하층민이 큰 피해를 입는다. 많은 쌀을 매집, 사가니까 좀 전에 설명했듯이 쌀값이 올라가서 생활이 어려워진다고 서민층이. 마, 일본 정부 소속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즉 주차비 안 낸다. 이게 무항세를. 선택문항을 보시면 조미소 통상조약에도 반영되었다. 조미조약에는 저러한 항목 없어. 강화도 조약과 관련된 조일 무역규칙에 있는 얘기야. 무관세, 무항세라고 해서 관세를 조선정부에 내지 않는다. 그리고 무항세, 즉 선박 주차비를 내지 않는다. 라고. 이건 강화도 조약의 조일 무역규칙에 있는 얘기지 조미조약하고는 관련이 없어. 그래서 틀린 건 5번 문화. 즉 이
조약과 관련해서. 다음 문제 6. 좀 길으네 이것도. 다음은 개항 이후에 전개된 힘있는 나라 열강의 경제 침략과 관한 내용이다. 이를 통해서 당시 국내외 상황을 추론했는데 적당한 얘기야. 가. 일본 상인은 주로 영국 면직물을 상해에서 수입, 조선에 판매, 조선에 귀금속을 발주해가는 중개무역 형태로 막당한 이득을 취하였다. 즉 중개무역을 했다. 이지 중개무역을. 자, 그래서 영국이 면직물을 수입해다가 조선에 팔고 그 대가로 뭘 가져갔다고? 쌀 가져갔다. 이걸 뭐라고 그래? 미면 교환. 그렇지. 미면. 즉 조선 시각에 입각하면 뭐 쌀 팔아 옷 사 입다. 이거야. 미면 교환 체제라고 해서. 그래서 영국산 버버리 면직물을 갖다가 팔았다. 뭐 얘기지. 자, 그와 관련된 얘기야. 기업 가의 결과 국내 수공업자와 농민들은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우리나라 면직물 업자들 영국 제품 못 이기니까 일찍이 산업혁명을 하는 최고 국가 아니야. 그리고 쌀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농민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합당한 얘기야. 다음. 나 청상인들이 대거 진출 조선 시장에서 일본 상인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문제에 대해서 이모군란을 계기로 선택 문항을 보시면 나와 같은 상황이 전개된 것은 갑오개혁 때문이다. 갑오개혁 때문이 아니고 이모군란 때문이지. 조청상민수령무역장정이라는 이모군란 때문이야. 틀렸고. 다 1890년을 전후하여서 일본 상인들은 내륙으로 진출, 농촌까지 활동 무대를 넓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선택 문항을 보시면 다의 결과 중간에서 중개 이익을 받던 객주, 여각 및 보부상이 큰 타격을 받는다. 그렇지. 그래서 객주 여각이 뭐를 해? 상권을 지키겠다면서 상인연합회를 결성해. 이걸 뭐라고 그래? 상회사 조직. 그렇지. 상회사 조직. 1883년 상회사 조직. 되죠, 이 얘기는. 그리고 라. 일본은 식량 부족을 해결하고자 조선의 곡물을 대량 수집해가는 문제에 관해서 선택 문항을 보시면 나로 인하여 곡물 가격 하락으로 지주층이 반공령에 앞장섰을 것이다. 곡물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가 아니고 많은 양의 쌀이 빠져나가니까 곡물 가격이 폭등을 해. 그리고 지주가 반공령을 한 게 아니라 뭐 관리 차원에서 대응한 거야. 지주는 초기에 쌀 팔아먹으니까 반대를 안 했어. 백성만 어렵지. 물가가 올라가니까. 틀려. 맞는 건 기역과 디귿. 니은과 리을을 틀렸고 해당하는 것 2번. 다음 이제 7. 자료의 민족운동에 대한 탐구. 매천야력, 매천황현, 한일 병합조약으로 자결하는 사람. 매천야력에 나오는 내용인데 당시 외국에게 개간을 허락하는 일 때문에 여론이 가마솥 물 끓듯이 시끄럽다. 약속 없이 모여든 사람들이 날마다 수만 명이 되고 그때 보시면 그래서 황무지 개간권을 돌려준다는 자, 이 자료와 관련된 민족운동에 대해서 얘기해. 가 농광회사의 설립 경위와 활동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되지? 1904년 7월 11일 날 즉 토지약탈 저지운동. 토지를 점탈해 가는 것을 지키자 해서 토지약탈 저지운동. 첫째 농광회사, 두 번째 보안회. 그렇지? 대표적으로. 자, 나 만민공동의 개최 목적과 요구사항을 정리해보면 알 수 있다. 이건 전혀 관련이 없지. 만민공동에는 뭐 이권수운동, 상권수운동 이런 쪽과 관계가 있어. 다 러일 전쟁 중 추진된 일제의 경제 침탈적 정책을 보면 된다. 러일 전쟁 중 추진된 일제의 경제 침탈 정책을 보면 된다. 뭔 얘기하는 것 같아? 아까 했어. 1904년에 뭐 대한방침 및 대한시설강령 이거. 대한방침 및 대한시설강령 한반도와의 식민지화 프로그램. 그것의 일환으로 나타난 것이 황무지 개간 요구야. 그래서 농광회사와 보안회가 대응해서 보안회가 성공을 거두는 거지. 그래서 아까 황무지 개간권을 돌려준다 이 얘기가 나온다고.
일제가 동양적식 주식회사를 통해서 일제가 추진한 수탈 정책을 일제가 동양적식 주식회사하고 황무지 개간하고는 관련이 없지. 경제 침탈이나 해용되나 황무지 개간권하고는 관계가 없어. 즉 토지약탈 저지운동하고는 관계가 없어. 일제는 토지를 약탈하고자 한 것이지 우리 민족의 토지약탈 저지운동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래서 해당되는 건 가와 다야. 즉 2번 질문에 자료의 민족운동 우리 민족의 민족운동에 관해서 해당하는 것 2번. 다음 문제 8. 다음 내용과 관련된 단체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으므로 조그만 땅도 넘겨준다. 양해할 수 없다. 조그만 땅도 양해할 수 없다. 역시 토지약탈 저지운동이지. 아까 농강에서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뭐겠어? 보안의 얘기지 뭐. 뻔하잖아. 그래서 보안회와 관련돼서 1. 개간사업 저축운동을 통하여 전라도 일원에 대농장을 조성하였다. 어디야 이게? 개간사업 저축운동 그리고 새생활운동 신정이 의례준칙이라고 그랬어. 이거 어디요? 1916년 원불교. 이 전라도 익산이 본부이기 때문에 익산 중심으로 전라도 일대 일제 때 원불교 얘기하는 거예요. 단체에 이랬으니까 원불교. 이 동양적식 주식회사가 설치 때까지 황무지 개척권에 관한 거론을 유보시킨 효과를 가져왔다. 어디가? 보안회의 활동으로. 되지? 토지약탈을 어느 정도 저지시켰다 이거지. 그런데 1908년에 동척이 들어와서 그나마 효과가 없었다는 거지. 무식하게 점탈해 갔기 때문에. 3. 외국인이 불법적 내륙 상업활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전통상권 수호를 위한 투쟁을 벌였다. 외국인이 불법적 내륙 상업활동 저지를 위해서 전통상권 수호를 위한 투쟁을 벌였다. 이게 뭐예요? 첫째, 1880년대 상회사 조직, 객주여가게 한. 그리고 1890년대 한국중앙총상회. 그렇지. 이건 서울시장 지키기. 서울시장 지키기. 둘 다 상권 수호 등이야. 전통시장 수호. 한국총총회는 서울에 있는 시장 지키는 거고, 상회사는 지방에 있는 시장 지키자고 한 거고. 4. 민족산업진흥운동을 전개하여서 평양 자기회사, 조선실업회사, 황해도 안하계 소방직공장, 그리고 사리원 냉면하는 황해도 사리원, 사리원의 모범논청 등을 조성하였다. 이건 어디 간 거냐? 신민회가 한 활동이에요. 신민회. 민족산업진흥 이렇게 돼 있죠. 신민회. 그래서 보안회 활동과 관계가 있는 건 몇 번? 2번. 동척이 나오기까지는. 해당하는 것 2번이지. 다음 문제 9. 개항 후 제국주의 자본의 상권 침탈에 대한 우리 상인들, 토착 상인들이 대응이다. 틀린 것. 서울의 시선 상인들은 즉 관상, 근대적 상인으로 변모, 한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하고 상권 수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렇지. 1898년 9월에 일명 철시운동. 이 경강상인들은 일본의 증기선 도입에 정부의 세고 공방을 하는 등 일본 상인에 대응하고자 했으나 성공을 못했다. 왜? 일본이 방해하는 바람에. 독일에서 증기선을 수입하고자 했는데 성공을 못했어. 일본의 방해로. 일본 상인의 대응. 누구? 경강상인. 대동미를 운송해서 먹고 사는 애들. 돈 좀 벌으니까 조선업, 선박, 주조업에 참여했어. 얘네들이 개화기에는 뭐를 했다고? 증기선을 도입하여서 일본 상인의 대응. 그렇다고. 3. 개성상인들의 인삼재배는 일본의 침탈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 일제시대까지 계속되었다. 이건 한반도에서 가장 큰 자본력을 쥐고 있는 게 워낙 옛날부터 유명한 송상, 개성상이냐. 그래 조선 종삼회사, 요즘 말로 조선 인삼주식회사, 개성상인들이 원래 한자로 종삼이라고 하는데 종삼회사를 설립했는데 일제가 철저하게 막았어. 특히 1908년에 일제가 홍삼
1908년이면 거의 일제 통치잖아. 홍삼 전매력이라는 걸 내려. 이래서 홍삼 통제를 해. 큰 수입을 갖다 주는. 그래서 이 개성상인이 큰 활동을 못했어. 워낙 자본이 커서 일제가 철저하게 막았어. 그래서 개화기에 다른 상인들은 일본 상인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저 송상들은 못했어. 일제의 방해로. 흐지부지하다 꺾였다고. 그래서 이 3번 문항은 틀렸고 4. 개항초, 객주, 여각 등은 외국 상품을 개항장에서 내륙시장으로 연결하면서 성장해 나갔다. 그치? 1883년 상해사 조직으로 유명한 틀린 건 3번 문항. 송상은 가장 자본력이 커서 일제가 철저하게 막았으므로 큰 활동을 못했다 하는 점이요. 다음 문제 10. 다음 중 개항 이후 변화한 생활 모습이다. 틀린 거. 깜빡했다. 저거 보니까 생각나네. 궁중에서 커피와 홍차를 1870년 개항 이후요. 개항 이후에 변화한, 개항 이후에 나타난 궁중에서 커피와 홍차를 즐겼다. 가능한가? 그렇지? 개항 이후 언제부터 시작되는데 모르는데 지금 추정하기는 1896년에 아관파천이라는 게 있었지 왜? 그 아관파천으로 일본 공사관에서 1년 7일간 생활한다고. 그러니까 일본 공사인 베벨이라는 사람이 우리 기록에 보면 그 검은색이 탕약국이라고 그러는데 한자로 검은색 흙물이라고 그래요. 탕약국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먹어보래. 그래서 저 자식이 나를 먹이나 먹어보니까 쓰거든. 그게 아마 공식적으로 이 조선 커피 등장이야. 그게 1896년이. 그리고 홍차는 아마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들어왔을 텐데 언제 개항 이후인 건 맞아요. 개항 건 맞는데 언제 어떤 형태로 들어왔는지는 몰라. 시중에 이렇게 이 홍차 파는 거 보면 거기에 나 그게 출력을 했는데 얘기하다가 푸수 떨다가 그냥 놓고 왔네. 이 홍차 캔 같은 데 보면 여기에 뭐 글씨 써 있는데 립톤이라는 것이 있어요. 립톤. 잘 보시면. 그게 토마스 립톤이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스코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오늘날 스리랑카라고 부르는 옛날 명에 실론이라는 데가 있어요. 실론. 그래서 실론 티 이러잖아. 그 실론 티 하는 거 보면 진홍색이지. 껍데기가. 그러니까 이 인간이 양심불량이야. 얘가. 녹차를 수입해다가 녹차님이 녹색 아니야. 그걸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온다고. 그 밑에 기관실 있는 데다가 이 밑에다가 넣어놓으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그게 기관실 열 있잖아. 그게 이제 훈증이 된 거야. 그래서 도착해서 보니까 상했네? 녹색이 되는데? 그런데 나뭇잎 먹고 죽을 놈 없잖아. 양심불량으로 이 인간이 팔아쳐먹은 거예요. 근데 영국놈이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홍차야. 양심불량에서 돈 벌었어. 이게 홍차의 사연이야. 거의 영국인이 많이 먹지, 세계적으로. 여하튼 개항 이후야. 그래서 임금님이 커피를 드시기 위해서 덕수궁에 정관헌이라고 해서 개인 커피숍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가면 볼 수 있어. 자, 이 성냥으로 담배를 피기 시작하였다. 이게 기출문제거든? 기출문제인데 이게 정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낸 사람이 이걸 몰라서 그래. 담배는 17세기 초야. 임난 직후야. 그런데 문제는 성냥이야. 성냥인데 공식적으로 그저 인광로라는 게 있긴 있는데 그건 뭐 정확하게 성냥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성냥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1880년이에요. 서울 봉은사의 개화승이 그러니까 당시 개화사상이 가장 해박한 사람이 사실은 이 이동일이라는 개화 스님이야. 아주 젊은 승려인데 이 사람이 일본 갔다 돌아오면서 1880년 9월 달에 공식적으로 갖고 들어왔어요. 이게 기록이 남아있어 이게. 그러니까 워낙 똑똑한 이 이동일이라는 사람을 일제가 없앴어.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를 몰라요. 예? 일본 사람과 만날 것까지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 뒤로 사라졌어. 갑자기. 죽인 것 같다. 그래서 이 1880년대 조사시찰단 갈 때 참여해갖고 이 많은 양반 관리들한테 일본의 개화 상황을 설명하고 이런 인물이야. 상당히 지적으로 개화에 해박한 사람이야. 일본이 좀 신경이 쓰였던 모양이야. 그래서 여하튼 성냥이 1880년에 들어오기 때문에 76년 개항 이후 상황이야. 성냥으로 담배를 핀다. 그냥 담배를 핀다고 그랬으면 조선 후기일 텐데 성냥으로 담배를 핀다고 그랬으니까 개항 이후 상황이야.
예. 3. 서양 10집. 흔히 양옥 이러죠.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양옥집은 멜렌드로프 집이에요. 이모굴란을 계기로 들어온 멜렌드로프 집. 청나라 기술자를 불러들여갖고 그 양옥을 최초로 지었어요. 예. 그리고 양옥식 건물이 처음 나온 건, 그 양옥 집은 그렇고, 양옥식 건물이 처음 등장한 건 일본 공사관이고. 물론 둘 다 지금 없어. 양옥과 덕수궁 석조전 같은 건물이, 덕수궁 석조전은 1900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1910년에 완공을 해. 한일합방 직전에. 여튼 개항 이후야. 양옥도 그렇고. 4. 신문을 보고. 신문도 개항 이후지. 최초의 신문이 뭐야? 1883년 한성 순보라는 거지. 개항 이후에. 마고자와 조끼를 입는 문화가 등장했다. 그렇지. 서양 양복을 모방한다고. 그래서 1, 2, 3, 4가 몽땅 개항 이후. 맞아요. 예? 답이 없어. 정확하게. 그래서 아마 옛날에 이게 문제를 공식화하기 전 문제이기 때문에 지 맘대로 채점했겠지. 내 놈이 성냥을 펼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사실은 답이 없어. 다 개항 이후에 해당하는 얘기야. 문제 11. 다음 법령 개정과 관련된 신문. 외국인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신문으로. 뻔하네. 뭐요? 대한매일. 그렇지. 많은 신문들이 나타나서 활동을 보이자 일제가 신문지법을 개정을 해. 신문지법 개정안에 관한 얘기인데 1907년에 신문지법 하는 걸 발표했는데 그 신문지법에 적용 안 되는 신문이 있더라. 뭐 국내에서 외국인이 발행하는 신문. 그렇지.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인이 발행하는 신문. 그 외국에서 한국인이 발행하는 신문도 국내로 들어오더란 말이야. 첫째, 국내에서 외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이란 대한매일을 얘기하고, 국외에서 한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이란 뭐라고 그랬어? 블라디보스톡에서 발행되는 신한민군, 미국이고, 블라디보스톡에서 발행하는 뭐요? 해조신문이라는 거예요. 해조신문. 그게 함경도 일대로 들어온다고. 그게. 그래서 그걸 읽어보고 연해주로 떠나고 만주 길림으로 가고 독립운동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 압력을 받으니까 해조신문이 나중에 이름을 바꿔 대동공부라고. 이 대동공부를 읽어보고 아, 이 또가 오는구나 하고 안중근이가 그 신문을 통해서 하얼빈에서 저격을 한 거지. 해조신문이요. 그래서 이 두 신문을 통제하고자 일제가 1908년 4월 달에 신문지법을 개정하게 돼요. 예? 신문지법 개정안에 관한 얘기야. 뭐 대한매일 신부와 해조신문. 일단 여기는 대한매일 신부에 대한 얘기야. 박문석국에서 발행하는 관보적 성격을 보인 신문이다. 뭐야? 첫째, 한성순보. 갑신정변으로 중단되니까 1년 뒤에 1885년에 다시 뭐로 옷 갈아입고 나왔다고? 한성주보로 얘기야. 관보적 성격. 그 두 개 박문국에서 발행했어. 정부 관청에서 한성순보와 한성주보. 이 시ля방성대고를 실어서 국권 침탈을 비판코자 했다. 이건 황성신문에 관한 얘기지. 외국인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 황성신문은 이 고금이라고 하는데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을 했어요. 3. 국한문체로 쓰였으며 일주일에 한 번 간행하였다. 일주일에 한 번 간행하면 뭐요? 한성주보지. 한성주보. 우리나라 이 최초로 광우도 실었고. 4. 최초의 민간주도 신문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았다. 어딜 것 같아? 독립신문. 4,000원 줬다고 그랬잖아. 1,300원은 지네 집 사는 데 쓰고, 서재필이가. 나머지 갖고 윤정기 사다가 신문사를 만들었다. 그게 독립신문이다. 이랬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라는 게 그 소리야. 5. 의병운동의 호의적인 태도로 보도, 많은 독자층을 형성하였다. 이게 뭐라고? 대한매일. 그래서 항일 언론활동의 선봉이다. 이런 소리를 들어 양기탁과 배대리 공동서장을 해서 해당하는 것 5번. 1910년 한일합방으로 폐간이 돼요. 다음 문제 12. 다음 가에 들어갈 신문. 여러 신문이 있으나 제일 환영받기는 영국인 배들이 경영하는 가 대한매일이다. 그 대한매일과 관련해서 다시 기억. 한문을 발행 정부의 관보로 인식되었다. 한성 순보. 니은 반일 논조가 분명하였으며 일본에 반대하는
글이 분명하였으며 의병투쟁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대한매일 되죠. 그래서 지방 진위대로 저 강원도 원주에서 활약하는 민씨 집안의 민공을 하는 의병장을 찾아가고 취재하고 사진도 남기고 이런다고. 디귿 순한글심으로 독립협회가 해산되며 폐간되게 된다. 순한글심으로 독립협회가 해산되는 것을 계기로, 해산되면서 같이 폐간되는 건 아니고, 독립협회가 해산되는 걸 계기로 폐간된다. 뭐 독립신문. 그렇지. 1년 뒤에 폐간돼. 1년 뒤에. 리을 국채보상운동을 확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이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는 신문은 당시 있었던 신문이 다 참여를 해. 있었던 신문이. 뭐 첫째 대한매일, 두 번째 황성신문, 세 번째 제국신문. 여기에 대한매일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해당하는 건 니은과 리을. 대한매일에 대해서 니은과 리을. 즉 3번이지. 다음 13번. 역시 매천왕연의 매천야력에 나오는 시. 다음 시가 쓰여질 당시모드로 가장 적절한. 눈으로 대충 봐봐. 당시의 기준선이 뭔가? 당시라는 게 어느 때일 건가? 가장 늦은 걸 차지하지. 그렇지? 거길 보다 보면 하나, 둘, 셋, 셋째 줄에 전등불 이렇게 돼 있어. 전등은 1880년이야. 그렇지? 1884년이야. 근데 그거보다 더 늦은 게 있으면 더 뒤게 기점이 익었지. 뭐요? 황제. 뭐 대한제국. 1897년. 그렇지? 황제라는 표현은 대한제국이니까 1897년. 다음 시가 쓰여질 당시 1897년 그 원저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 자, 1. 한성 순부를 조판 찍어내고 있는 인쇄공. 한성 순부는 83년에 나왔다가 84년 갑신정변으로 중단이야. 80년대야. 2. 안국서이라는 인물의 금수회의록. 이건 1908년이야. 1900년대야. 3. 학부에서, 학부란 지금으로 교육부. 학부에서 편찬된 교과서로 공부하는 소학생. 학부에서 편찬된 교과서로 공부하는 소학생이란 뭐? 1894년 가보개혁. 그때야. 가보개혁 이후로부터. 1890년대. 4. 고종의 재가를 받으러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는 관리. 이건 아관파천이지. 1896년. 그런데 이건 저 지문 조건하고 사본문항은 안 맞아. 90년대인데. 왜? 지문에 황제라고 돼 있잖아. 러시아 공사관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97년 2월 달에 나와. 그래서 10월 달에 황제가 된다고. 그럼 아관파천하고는 관계가 없지. 아관파천 이후 상황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사본문항은 같은 90년대이긴 하나 이 내용이 안 맞아. 내용이. 그래서 틀리고 맞는 건 3번문항 하나야. 1894년 이래로. 그렇다고. 가보개혁 이래로. 고종의 교육입국조서에 입각한. 교육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뭐 이런 거 세운다고 그랬잖아. 해당하는 거 3번 이렇다고. 다음 문제 14. 다음 자리에 나타난 학교. 학교에 대해서. 학교는 두째치고 저게 뭐야? 뭔 내용이야? 이제 23부에서 그랬잖아. 그럼 23부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조선이 23부가 뭔 소리야? 태종 이방원회 때 전국이 몇 개더라고? 8도. 8도가 23부로 바뀌었다. 언제야? 지방제도 개편. 어때야? 2차 가보개혁이지. 그러니까 2차 가보개혁. 그 시기인가 봐. 경성, 서울의 소학교를. 뭐야 저게? 교육입국 조서야. 고종의 교육입국 조서. 교육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성리학이란 쓸모없는 거 집어던지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하자. 뭐 이거지. 1890년 2월에 교육입국 조서. 자, 교육입국 조서에 입각한 학교. 얘기야. 결국 교육입국 조서에 입각한 학교. 1. 관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이건 뭐냐? 통역관 양성소인 1883년에 만들어지는 동문학을 얘기하는 거야.
동문학. 나중에 유경공원으로 흡수가 되는 동문학. 3. 미국인을 고용, 상류층 학생에게. 뭐야 이건? 응? 유경공원. 3. 애국계몽운동의 방안으로 각지에서 설립된 학교. 이건 민족교육기관 얘기하는 거지. 뭐? 오산학교, 대성학교, 그리고 이동희에 의한 강화도 보창학교, 이런 학교들. 4. 근대적 교육제도에 따라서 설립된 관립학교. 이게 교육국조소에 입각한 학교야. 그렇지?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들. 해당하는 거 4번이래. 다음 문제 15. 가에 들어갈 학교와 관련된. 지금 세상이 크게 바뀌었다. 100가지들과 다 새려짐에 인재교육이 제일 급하다. 본 학무하무는, 즉 교육부, 가를 세워 먼저 서울에서 실시하고자 한다. 어쩌고 저쩌고. 끝에 보시면 대학교 전문학교도 장차 세울 거다. 그러니까 이 학교는 뭐 대학교 전문학교 이전급 학교인가 봐. 뭐 초등학교는 한 중고등학교 정도 되나 봐. 자, 그래서 가에 들어갈 학교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라. 이건데. 기억, 법령에 따라서 초등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뭐야? 소학교. 그렇지? 초등교육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초등학교. 니은 한성사범학교를 설립, 교원을 양성하였다. 그렇지? 초등학교 있으면 선생님 있어야 되니까. 한성사범학교. 오늘날로 따지면 서울대학교 4대. 소학교하고 관련이 있는 얘기고. 디귿, 미국인 교사를 초빙, 근대학문. 이건 원산학사 얘기죠. 아, 원산학사네. 미안. 유경공원 얘기지. 밑에 거 쳐다보고 대답해. 리을, 문예반은 학문, 무예반은 병법서와 이 무예를, 뭐? 문무겸비교육. 뭐요? 원산학사. 그래서 교육국조소에 입각한 학교는 뭐요? 경리은, 소학교. 해당되는 것 1번. 이렇다고. 다음 문제 16. 다음 규칙이 마련된 시기라 볼 수 있는 모습. 서울 인천 사이에 놓인 철도. 저걸 줄여서 뭐라 그래? 경인선. 그렇지.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 경인선 부설과 관련해서 경인선. 경인철도. 최초의 철도가 경인선이야. 경부선이 아니고. 경인철도 부설과 관련된 얘기 중 합당한 얘기지. 시기. 그러면 철도는 어느 때야? 은하철도 999로 했잖아요. 1899년 9월. 그렇지. 그게 최초라고. 조시기. 1. 황성신문에 실린 기사를 읽는. 황성신문, 황성이니까 대한제국 황제국가의 얘기지. 그럼 황제로 등극하고 난 뒤에 만들어진 신문인 것 같아. 1898년. 1898년. 1898년이면 부터 어느 때까지? 1910년 한일합방 때까지. 그럼 가능한가? 가능하지. 1899년. 2. 정부 의료기관인 대한의원에서 진료를. 이건 1907년에 나와. 한참 뒤에. 저 규칙이 나올 때인 1899년이 아니고 1907년이야. 3. 덕주궁 석주전. 이건 1910년에 완공을 하고. 더 뒤에요. 1899년 9월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 4. 독립문 건립을 위한 성금. 독립문은 96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97년에 완공을 한 거예요. 독립협회 96년에 나오니까 96년에 모금운동을 해갖고 97년 11월에 완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99년이라고. 2년 뒤에 해당 사항이 없어.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건 뭐? 황성신문 하나지. 황성신문. 해당하는 것 1번이지. 자, 다음. 개화기 문학 끝에 게 역사와 관련해서. 다음 17. 역사인물. 이건 뭐? 아와 비아와의 투쟁. 그리고 신채호. 조선의 아주 옛날 얘기. 하는 상고사에서. 1. 민족 정신을 혼으로 파 그 중요성을. 혼 그럼 누구라고? 박은식. 2. 을지문덕전 같은 우인전을 조설했다. 뭐 박은식도 썼고 신채호도 썼는데 을지문덕전은 누구요? 신채호. 3. 진단학회를 창립. 한국사를 실증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건 손진태. 대표적인 인물 손진태. 손진태, 이병도, 뭐 정인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손진태. 실증사 손진태.
4.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 정책성론 비판. 누구야? 백남은. 연세대 교수. 지금으로 따지면 백남은. 북한 국회의장까지 했던 백남은이라는 인물. 해당하는 것 2번이지. 다음 18번. 한말. 일반적으로 한말이란 1900년대 예술이야. 국학 연구에 대한 얘기다. 틀린 거. 안국선이 금수해륙을 젖을 인간 사이를 통렬하게 씹었다. 그렇지? 주시경은 서유견문을 젖을 국한문 혼용체 보급에 기여하였다. 이 서유견문은 주시경이 아니고 유길주냐. 틀렸네. 3. 박은식 최남선은 조선 광문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민족의 예책, 고전, 정리 가능에 노력하였다. 신민의 회원들로. 4. 신채원은 1908년 일글독 역사사 독사실론이라는 책을 젖을 민족주의 근대 역사학의 기초를 닦았다. 그래서 근대 역사학의 효시다. 이랬어, 신채호가. 틀린 건 2번 문항. 주시경이 아니고 유길주냐. 다음 문제 19. 개항 후 종교활동이다. 틀린 거. 첫째, 개신교. 교육, 의료 사업을 전개, 주로 삼남이란 충청, 경상, 전라,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포교가 이루어졌다. 되는가? 전에 얘기를 했는데. 개신교하고 천주교가 초기 활동 지역이 달라. 전에 교황이 와갖고 지방 어디에 내려와서 막 미사 보고 그랬는데. 어디요? 충청도. 천주교는 보령, 대청, 홍선, 논산 이런 데야. 거기 충청도 해안지방 거기. 그래서 주로 그쪽에 이 성지가 많아. 이게 뭐 솔매마을이라고 보고. 그런데 개신교는 주문무로 대표된 중국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처음 들어온다고. 그러면 중국 땅에서 건너 들어와야 되니까 어디 갔어? 저 북한 쪽에 평안도 지방 한다고. 초기 전파 지역이 그래서 평양의 산정연교회가 유명한 거야. 평양 산정연교회. 김일성 엄마 아버지가 그 교회 장로고 권사고 그런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개신교는 서북지방, 천주교는 충청 내륙지방 이렇다고. 처음 주기도문을 전파한 데가 보령이란 말이야. 충청도 보령. 지금은 일부 지금 이 군침역이 바뀌어서 서천 땅인데 서천에 가보시면 초기 거기 주기도문 전파 지역에 비석 세우는 거 있어. 그걸 배경으로 한 얘기야. 그래서 개신교 삼남지방에서 주로 전파가 이루어져가 아니라 서북지방, 북쪽에 북쪽. 개신교는 천주교가 충청도 해안지방이고. 천도교, 보성학교, 동덕여학교를 인수, 교육활동을 전개했고 인쇄소인 보성인쇄사를 경영하면서 민족신문인 만세보 그리고 천도교 월부를 간행하여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그렇지. 동학계열, 만세, 그럼 손병희, 천도교 이런다고 그랬잖아. 우리나라 최초로 만화를 지었어. 만세보가. 3. 천주교. 경향이라는 신문, 경향신문. 경향이라는 잡지를 간행했고 선교사들에 의해서 고아원, 양로원을 운영하였다. 특히 천주교 뭐 했다고? 경향신문. 경향신문. 해방 이후 제1공화국 때도 천주교가 경향신문. 이래. 지금 경향신문하고는 달라. 지금은 시민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고. 4. 대종교. 처음에는 단군교라 하였으나 일제히 탄압이 심해지자 이름을 대종교로 변경하였다. 1909년에는 단군교, 1910년 대종교. 네. 나철에 의해서 일제히 탄압을 피해 본부가 만주로 이동, 이곳에서 독립운동을 하였다. 그렇지. 그래서 유명한 뭐를 해? 모독립전원문이 나오고 뭐 이런단 말이야. 동로군 정석은 활동도 있었고 그랬다고. 틀린 얘기는 1번 문항. 다음 20번.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된 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된 지역이 어디라고? 인천. 지금으로. 제물포. 인천 지역에 관한 내용 중 맞는 거. 이 얘기야, 결국은. 인천 지역에 관한 내용 중 맞는 거. 1. 오랜 동안 백제일수로 백제 역사지구로 지정되었다. 되는가? 백제 역사지구는 어디야? 초기의 백제가 한성백제지. 그 다음에 웅진백제. 그 다음 부여, 사비백제. 도중에 무왕 때 익산. 이랬지. 다시 부여로 왔다가. 그런데 그 백제에서 어디가, 역사지구에서 어디가 빠진다고? 한성, 서울이 빠져. 그렇지. 그래서 공주, 부여, 익산. 이게 세계 역사지구로 지정된대요. 인천은 전혀 관계없어요. 2. 심증리설. 마음이 곧 이치, 깨달음이다.
치앙지, 목표하는 바에 도달한다. 양지, 깨달음에. 치앙지설의 학문이 각 형태로 전승된 지역이다. 이 학문이 뭐요? 양명학. 어디 얘기하는 거야? 강화도. 3. 백제에 속해 미초리라 불렸고 고려 후기 개간사업이 활발했던 지역이다. 백제에 속해 미초리라 불렀고 요건 돼. 인천. 그지? 운조. 근데 고려 후기 개간사업이 활발하다. 요건 어디요? 고려 전기에는 내륙지방을 개간했는데 고려 후기에는 어디 개간했다고? 강화도를 개간했어. 왜? 강화 천도시기. 강화도가 4개 섬으로 되어 있는데 교동도를 중심으로. 그래서 앞에는 많은데 뒤가 틀려. 4. 고려 문종조, 문종임금 때에서 인종임금 때까지 이자겸이라는 묘창연원으로 유명한 게 인종 아니야? 대역사 의천 아버지는 문종. 고려 문조에서부터 인종 때까지 7대 이르러 5 왕비를 배출한 집안과 관련이 있는 지역이다. 누구 얘기하는 거야? 누구네 집안이라고? 이자겸 집안이지. 원래 경원이 씨. 근데 오늘날은 뭐라고 그러냐? 인주이 씨 혹은 인천이 씨라고 그래. 인천이 씨를 얘기해. 인천이 씨. 경원이 씨가 인천이 씨야. 그래서 인천 되지. 맞는 건 4번문항 하나야. 인천. 그렇다고 제물포 인천을 찾으세요. 인천을. 쉬었다가 일제 침략하는 것 같아.